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나라 시대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의 처의 양미간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협서의 두능에 위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려서 양친을 잃고 형제도 없어 빨리 장가라도 들 생각으로 사방에 다리를 놓아보았으나 간혹 혼담이 오고 가면서도 마지막 단계에서 삐그러지곤 했다. 어느 해 여행을 떠나서 하남의 송성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그때 청하군의 관리였던 반방이라는 사람의 딸을 권하는 사람이 있어 만약 의향이 있다면 송성 서쪽에 있는 용흥사 산문에서 아침 일찍 만나기로 약조를 했다. 위고는 설레는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동이특이가 무섭게 객사를 나와 산문 쪽으로 갔다. 당도해 보니 계단에 한 노인이 앉아 큼직한 보따리에 몸을 기대고 책을 읽고 있었다. 위고가 가까이 가도 노인은 쳐다보는 기색도 없다. 위고가 지나치며 슬쩍 들여다보니 도저히 알 수 없는 문자로 꽉 찬 책이었다. 노인장, 그게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었다. 몰라도 되네. 노인이 역시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한다. 소생은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즐겨해서 모르는 글자는 별로 없을 것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서국의 범자도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그 책의 글자말은 하나도 모르겠군요. 그러자 비로소 노인이 고개를 들고 웃으며 대꾸한다. 그야 그렇겠지. 이건 인간 세계의 글이 아니니까. 그럼 이건 천상계의 글씨라네. 라고 한다. 네. 그럼 노인께서는 어떻게 천상계의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하니 천상계의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그럼 노인은 인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시군요. 천상계의 분이 왜 이런 데 내려와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 우리들은 각기 분담해서 인간을 관리하고 있다네.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끔 지상에 내려와 속세의 사정도 살펴야 하지. 그러나 인간들은 우리의 정체를 눈으로 보아 알 수가 없지. 자네도 내가 이것을 읽지 않고 있었다면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 아니가? 라고 반문을 한다. 그럼 노인께서는 인간들의 무엇에 대한 분담을 맡고 계십니까? 내가 맡은 임무는 인간들의 혼사 문제지. 휘고는 그 말에 귀가 번쩍 트였다. 저는 두능 땅의 위고라는 자입니다. 조실 부모에서 속히 장가라도 들어 집안을 번창하게 하고자 근래에 마땅한 혼처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될 듯 하면서도 파탄이 납니다. 실은 오늘 도 이곳에서 반방이라는 분의 따님과의 혼담을 마무리하기 위해 저쪽 문중의 분들을 만나 뵙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혼사는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 잘 안 될 걸 자네가 떠돌이라고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어. 어디 보자. 자네의 아내 될 사람은 지금 3살이군. 그래. 그 아이가 17이 되는 해에 자네와 맺어지기로 되어 있어. 설마 내 말을 의심하는 모양이군. 그런데 노인께서 기대고 계신 그 자루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라고 묻자 붉은 노끈이 가득 들어 있지. 이것으로 내외가 될 한 쌍의 남녀의 발을 함께 묶어둔다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노끈으로 짝지워 묶이기만 하면 비록 불구대천의 원수 집안간이건 지체가 높고 얕건 아무리 수륙만리 멀리 떨어져 살아도 혼사를 맺게 되어 있다네. 자네의 발도 이미 그 3살먹이에게 묶여 있어.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쳐도 달리 혼처를 구할 수가 없을 것일세. 라고 한다. 그렇다면 소생과 맺어질 상대는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는 집안입니까? 라고 물으니 이 고장 북촌에 살며 광주리에 야채를 이고 다니며 행상하는 진이라는 노파가 기르고 있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게나. 그 노파는 늘 그 아이를 업고 시장에 나가 돌아다니지. 내가 가르쳐 줌세. 그리고 위고는 망설였다. 반시 문중의 사람들이 올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기다려도 허사라니까. 그러네. 노인은 읽고 있던 책을 닫고 보따리를 등에 메고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위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급히 노인의 뒤를 따라 시장으로 갔다.
시장에 당도하자 노인은 사람들 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 아이가 자네의 배필일세 라고 말한다. 거기에는 한쪽 눈이 찌부러진 추한 노파가 두서너 살된 계집아이를 안고 푸성귀가 담긴 광주리를 앞에 두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저 애기가 소생해? 그렇다네.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했다. 저런 애가 제 아내가 되기로 정해진 일이라면 라고 머뭇거리는데 어쩔 텐가? 죽여버리는 것만 못합니다. 그럴 수는 없어. 저 아이는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지니고 있어. 언젠가는 자네도 저 아이의 복록에 힘입어 크게 출세할 텐데도 죽여 없애겠다는 겐가. 위고가 그 말에 뒤돌아보니 노인의 모습은 그곳에 없었다.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눈에 띄지 않았다. 위고는 낙담 끝에 투덜거렸다. 나는 선비의 가문에 태어난 자인데 아내를 맞이하는데도 지체가 있는 집안이라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저런 거짓골의 노파의 자식과 인연을 맺다니 당치도 않는 일이다. 그 노인이 정말로 천상의 사람이었다면 한시 바삐 저 아이를 죽여 후환을 끊을 것이다. 위고는 급히 객사로 돌아가 데리고 온 하인에게 까닭을 말하고 가서 그 계집아이를 죽이고 오면 집에 돌아가면 백관의 돈을 주겠다 고 유혹했다. 하인은 그 일을 승낙하고 비수를 챙겨 품에 넣었다. 이튿날 하인은 시장의 혼잡 속에 노파에게 접근하여 아이를 찔렀다. 시장 바닥이 벌컥 뒤집히고 하인은 재빨리 몸을 피해 객사로 돌아왔다. 위고는 태연한 기색으로 하인을 데리고 객사를 나와 빠른 걸음으로 귀로에 올랐다. 그리고 송성을 멀리 벗어난 안전지대까지 와서 물었다. 틀림없이 찔렀겠다. 네. 심장을 겨냥했습니다만 노파가 헛짚는 바람에 아이의 양미간을 찔렀습니다. 양미간이라? 그것도 급소이니까 살아남을 수는 없겠지. 수고가 많았네. 위고는 집에 돌아가 약조한 돈을 주었다. 그로부터 14년이 흘렀다. 위고는 망부의 전력도 있어 하남 상주의 참군이 되었는데 주의 장관인 왕태는 위고의 사람됨을 좋게 보고 호적계로 발탁하고 송사를 맡겨보니 그 영특함이 돋보여 마침내 자기 딸을 주기로 했다. 색시의 나이 17세, 아름답고 마음 씀씀이 고왔다. 위고는 늦장가였지만 만족했다. 그런데 아내는 늘 미간에 짙은 연지를 찍고 있었다. 목욕을 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그것을 지우는 일이 없었다. 위고는 그것이 아직 새색시티를 벗어나지 못한 소치라고만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해가 지나서 문득 옛날 푸성 귀장수 노파의 딸을 하인으로 하여금 찌르게 했을 때 비수가 그 아이의 미간에 꽂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래서 미심쩍은 마음으로 아내에게 연지를 지우지 않는 연유를 물었는데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비오듯 뿌리며 말한다. 저는 왕장관의 조카이지 실제의 딸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해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난을 만나 식솔이 모두 살해되고 간신히 유모가 핏덩이인 저를 안고 피신하여 송성으로 가서 소체장수를 하며 저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3살 나던 어느 날 어느 미친 자가 난데없이 칼을 내휘둘러 저의 미간을 다치게 했답니다. 다행히 상처는 크지 않았지만 그 흉터가 보기 싫어 연지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 후 유모는 저의 숙부를 수소문하여 그분의 호적에 양녀로 입적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숙부 되시는 분이 바로 난군의 빙장 되시는 왕태 그분이십니다. 위고는 그 이야기에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허물이 있겠소? 그런데 그 유모는 성을 진씨라고 하고 한쪽 눈이 먼 노파가 아니었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내가 크게 놀라 되물었다. 우리는 천생의 연분이었던 것이군요. 아내는 그 말에 더욱 남편을 섬기기를 하늘같이 했으며 그 이후 더욱 다정해진 부부 사이에서 이남 이녀의 자식이 태어났으며 위고는 승진을 거듭하여 산서 안문의 태수가 되었고
그 부인에게도 태원 군태부인이라는 자귀가 내려졌다. 송성의 현지사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성박 흑룡사 아래 마을을 정혼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지명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상으로 양미간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